네, 안녕하세요. 아드입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어제 등반을 갔다가 등반하고 오늘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또 구독자님들한테 뭐 좋은 정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몇 가지 이렇게 공유할까 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등반을 하다 보면 등반지에서 이런 어떤 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신발 창을 갈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왜 이 창을 가는지 초보자분들은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저 역시도 등반 가서 이걸 갈고 있으면 이걸 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산악회 회원분들은 제가 직접 창을 갈아드리고 또 왜 이걸 갈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왜 가는지 창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를 또 공유를 하려고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사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포 자체가 뭐 암장에서도 이렇게 등반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한마디로 빼빠라고 그러죠. 빼빠 같은 것을 나무떼기 같은 거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 빼빠의 두께, 이 거친 면에 대한 그 강도, 그 두께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사다가 잘라가지고, 또 나무에다가 밀착시켜 붙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귀찮아요. 이게 많이 손이 또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또 이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면이 이제 이 거친 면이 다 다르면은 또 다시 그 작업을 되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로워 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요거를 한 3년 전서부터 요거를 이제 제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선물로 이제 많이 드리기도 했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써보고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이제 이거 쓰시는 분들을 이제 종종 제가 보는데요.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이거를 이제 가는 것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각질 제거제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 그래갖고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9,000 하나에 9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1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하나를 얼만큼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등반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거의 3개월 정도 써요. 3개월 이상. 900원 투자해가지고 3개월 이상 쓰면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그냥 쓰고, 이제 이 바닥면이 이제 많이 마모가 됐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이거는 놔뒀다가 집에서 각질 제거 용도로 또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하나가 버릴 때까지 이게 소요되는 건 한 1년 가까이 쓴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번거롭게 이렇게 내가 제작을 해서 뭐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고요. 이거 저는 참고로 옥션에서 샀어요. 인터넷에 옥션에 각질 제거제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요 검정색 부분, 이 검정색 부분이 거친 면이고요. 요 살색 부분이 부드러운 면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는 창가리 용도로만 쓰고 이거는 군살,
군사를 간다든가 말 그대로 각질 같은 거 이런 거 간다든가 그리고 손톱 같은 거 옆에 끝에 이런 데 갈라질 때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용도로 이제 각질 제거나 군살 제거 이런 용도로 쓰고 여기는 창 가는 용도로 쓰고 색깔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편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창을 왜 이걸로 갈아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암벽화가 등반을 하고 나서 등반이 끝난 다음에 암벽화의 밑창을 보면은 울퉁불퉁하게 이 암벽화가 패여가지고 이렇게 이 바닥면이 되게 거칠게 된 것들을 보실 거예요. 뭐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거, 굵은 때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치게 되죠. 이 암벽화 창이. 근데 이거를 평평하게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갈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 바닥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위에 딱 디뎠을 때 이 접지가 100% 안 되는 거죠. 이 울퉁불퉁한 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100% 접지가 안 되니까 슬립을 먹을 가능성이 크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암벽화가 패이고 이게 돌출이 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암벽화를 신으면은 조그만 홀드, 엣징 홀드 같은 데서 딱 디뎠을 때 그 울퉁불퉁한 부분과 그게 딱 맞닥뜨려 가지고 힘이 가해졌을 때는 완전히 이 창 자체가 벗겨져 버리는, 우리 여기 찰과상 입으면 껍데기 확 벗겨지듯이 이 창 자체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이라든가 이쪽은 다 멀쩡한데 여기만 살까지 확 벗겨지듯이 훌떡 벗겨지는 거는 다 이거를 안 갈아줘가지고 그 돌기들이 튀어나온 것이 돌과 마찰이 되면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게 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 벗겨지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도 이걸 꼭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등반은 뭐 후등이든지 선등이든지 이거는 갈아주면은 이 암벽화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암벽화의 컨디션을 100% 사용할 수가 있다. 컨디션을 100%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갈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암벽화 보시면은 이 두께 높이 있죠. 이 두께의 높이 여기. 이게 암벽화의 두께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에요. 이 두께는 암벽화의 두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암벽화를 창가리를 맡기면 4mm를 하는데 4mm 두께가 얼마나냐면 자루 한번 재보시면 알겠지만 핫토장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게 4mm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엄청 얇다고. 근데 우리가 옆에서 암벽화를 보면 옆에가 두껍게 보이니까 이게 이 암벽화 두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암벽화 창을 붙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해준 거죠. 옆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옆으로 세워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두께가 두꺼워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 암벽화의 두께는 4mm 카드, 우리가 카드 쓰는 카드 그 두께보다 약간 두꺼울 거예요 아마. 네. 저도 이거 창가리를 할 때 그 창가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어떤 창가리를 설명하시면서 그 창을 갖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핫토장만큼 얇더라고. 그리고 나 집에서 자루 재봤더니 4mm가 진짜 얇더라고요. 4mm 자체가. 그래서 뭐 저도 그 전까지는 이 암벽화 사면 여기가 두꺼워 보이니까 이 두꺼운 게 다 암벽화 두께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죠. 저 역시도.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신발 버리는 거 중에 하나를 뜯어봤어요. 이렇게 휘발유 뿌려가지고 뜯으면 좀 잘 뜯어지거든. 뜯어서 봤더니 진짜 4mm더라고.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돌출된 그 거친 이 표면을
갈아주지 않으면, 평평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 작은 날카로운 발홀 그 홀드에 이게 딱 걸려버리면 확 벗겨져 버리죠. 그렇기도 하고 등반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암벽화가 납작한 이유가 이 바위면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아주 작은 돌기들, 그 뾰족뾰족한 수만 개의 돌기들을 이 평평한 암벽화로 꽉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 바닥이 울퉁불퉁 하면은 딱 디뎠을 때 완전히 100% 밀착이 안 되고 그 울퉁불퉁한 그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이 생긴 만큼은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슬립이 먹는 것도 훨씬 더 납작한 이 신발보다 슬립 먹을 수 있는 확률도 더 훨씬 높겠죠. 그런 용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 4%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 뭐냐, 암벽화를 이게 보면은 작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신발이 너무 작다. 아, 그래서 이거 신발을 다시 뭐 당근에다가 싸게 팔고 다시 하나 또 사야 되겠다. 아니면 같은 뭐 산악회 회원들한테 이제 헐값으로 팔고, 그리고 자기는 또 돈을 많이 또 원래 그 가격을 다 주고 또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하시는데, 이 암벽화 선정에 대해서는 다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도 제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암벽화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암벽화는 작게 신지 마라.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옛날에는 이 암벽화 제작하는 기술과 이 암벽화의 소재 같은 게 되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에 아주 작은 홀드를 디딜 때는 신발이 작지 않으면 그거를 디딜 수가 없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 암벽화를 제작하는 기술이라든가 이 소재 자체가 엄청 발전이 돼가지고 다양화되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굳이 작게 신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홀드도 디딜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신발 오래된 옛날에 기술력이 없었을 때와 같은 생각으로 작게 신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크게 신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 기준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암벽화를 딱 신었을 때 발가락이 구부러진다 그러면 안 신어요. 발가락이 거의 다 펴진 상태인데 꽉 낀다,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제 느낌으로. 물론 뭐 이렇게 작게 신어서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신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발가락에 변형이 많이 생기고, 또 뭐 류마티스, 뭐 발톱도 빠지고 되게 이 데미지를 발가락에 많이 입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뭐 이제 하드프리의 뭐 난이도를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13, 14 뭐 이 정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또 등반 자체를 또 멀티 등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신을 정도로 그런 것은 아직 제가 뭐 느껴보지 못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발을 그렇게 작게 신지 않아. 작게 신으면은 등반도 안 될 뿐더러 고통만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작아서 등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벽화 사실 때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직접 신어보시고, 좀 약간 작은 듯하다, 꽉 끼네, 요 정도 선에서 선택하시면은, 그게 이제 조금 신다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발의 체온이 있잖아요. 그 체온에 의해서 이 뻣뻣한 풀기들이 살짝 풀리면서 약간의 유도리가 생겨요. 자, 하지만 이거를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작게 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작게 신으면 버릴 때까지 아픕니다. 절대 그렇게 암벽화가요,
요즘에 암벽화 이 기술력이 정점이에요. 뭐 그렇게 쉽게 안 만들어요. 그렇게 확 늘어나게 그렇게 안 만든다고. 진짜 신발 안 늘어나. 요즘 신발들은 한 번씩 아프면 버릴 때까지 아파. 그리고 그거 못 참아요. 다른 것도 사게 되지. 등반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암벽화를 고를 때는 뭐 작게 신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어느 정도 자기가 발가락이 좀 거의 다 펴진 상태, 이 상태에서 꽉 끼네. 요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예, 이건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신발을 샀어. 사가지고 작은 거 사래서 샀어. 그때 너무 아파. 그렇다고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17, 8만 원씩 주고 샀는데 이거 또 사자니 돈이 뭐 여유가 많으면 또 모르겠지만 여유가 많다 하더라도 낭비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를 당근에다가 싸게 팔고 다시 살 거냐 아니면은 우리 산악회 뭐 누구한테 헐값에 팔고 또 나는 이 돈을 또 다 이 정가를 다 주고 또 살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신발 늘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게 신발을 오래 신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늘리는 거 이상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냐고. 발가락이 아파 죽겠는데 당장 신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뭐 이렇게 구두방 같은데 이렇게 구두 수선하는 데 가면 이 신발 늘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나 신발 작은데 아시 신발 좀 늘려주세요 하면 거기서도 다 늘려줘요. 지금 한 5,000원 받을까? 그게 뭐냐면 레지가다라고 그래요. 레지가다라고 그래가지고 딱 족발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족발같이 이렇게 두 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게 신발 모양 같이 이렇게 발 모양 같이 앞에가 생기고 여기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를 트는 거예요. 이걸 레지가다를 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틀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족발같이 생긴 게 점점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릴수록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딱 늘어진 상태면은 여기가 쫙 벌어져서 땡땡하겠죠. 예, 요거를 그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얼마만큼 늘려야 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1시간, 많게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거죠. 그 레지가다를.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빼버리면 신발이 진짜 발이 안에서 놀 정도로 널널해져요, 진짜.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즉각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고 바로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바로 늘어나니까. 하지만 이 신발 자체를 강제로 너무나 많은 힘을 가해서 늘렸기 때문에 이 신발이 받는 데미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크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접착면이라든가 이 신발하고 바닥과 이 가피가 붙어 있는 요 상태가 강제로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압박을 지금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만 신어도 이게 터진다거나 창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집에서 간편하게 늘리는 방법을 제가 지금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담이에요. 제가 직접 해봤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드라이기에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기가 있어야 돼요. 헤어 드라이기로 이게 헤어 드라이기다 하면은 앞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앞에 이 입구에 이 신발 안에다가 이 헤어 드라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을 켜고 켜놔요. 한 30초나 1분 정도 되면 이 양쪽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여기가. 예. 뜨끈뜨끈해져서 약간 이 딱딱한 부분이 약간 물렁해질 때쯤 이 드라이기를 빼세요. 뺀 다음에 신발을 면 양말을 신고 딱 신으세요. 그런 다음에 딱 신고 까치발을 딱 딛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셔도 좋고 아니면 까치발을 디딘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다시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또 뜨겁게 한 다음에 여기 말랑말랑해지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앞꿈치 까치발을 대고 왔다 갔다 하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회에서 5회 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맨발로 이렇게 딱 신어봐요. 그러면은 이 하기 전과 후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내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이 정도면 됐어 하면은 뭐 그 상태에서 이제 놔두셔도 되고, 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아, 이거 갖고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좀 더 늘려야 되겠다 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양말의 두께만 다르게 하는 거죠. 아까는 면 양말 그냥 일반 양말을 신었다면 이번에는 등산 양말을 신는 거죠. 더 두꺼운 거.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면은 그 늘어나는 이 범위도 그만큼 넓어진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늘리지 않고 조금만 늘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양말을 여기 안에다가 끝까지 집어넣으세요. 한 짝씩. 그런 다음에 구두 주걱으로 꽉꽉 밀어 넣는 거예요. 한 짝 집어넣은 다음에 끝까지 밀어 넣고, 또 한 짝 집어넣은 다음에 끝까지 밀어 넣고, 이러면은 여기가 빵빵해져요. 네. 빵빵해지면 요거를 양쪽 다 그렇게 빵빵해질 때까지 놔뒀다가 하루, 이틀 정도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이거를 빼고 신발을 신어보면 확실히 늘어난 것을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암벽화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늘리시면 뭐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암벽화를 신을 때 있잖아요. 맨발로 신는 사람이 있고 양말을 신고 신는 분이 있고 또 스타킹 같은 걸 신고 신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선등자들 같이 이렇게 발의 민감도를 많이 요하는 어떤 리딩자들은 이제 맨발로 신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요. 또 리딩자 중에서도 발에 땀이 많이 찬다는, 그리고 또 너무나 민감한 거를 느끼는 것이 등반에 있을 때 나는 더 불편하다. 그래서 민감도를 약간 줄이는 것이 나는 더 등반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양말을 신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제 스타킹은 제가 이제 비추를 하는데, 스타킹은 이제 땀 흡수가 안 되다가 미끄러워요. 땀이 좀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등반에서는 스타킹은 비추한다. 예. 근데 이제 양말도 이게 보면은 이거 보시면 이제 발꼬랑 양말이에요. 발꼬랑 양말. 발꼬랑 양말이 있고 이게 붙은 통짜로 된 양말이 있겠죠.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손가락 장갑을 낀 것과 벙어리 장갑을 낀 거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이 발도 마찬가지죠. 발가락 양말은 발가락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 등반할 때 특히 발을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쓰는데, 이 발가락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발가락이 안에서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등반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뭉쳐져 있어 버리면 발가락이 안에서 노니까 개별적으로 못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짜로 된 양말보다는 면으로 된, 순면으로 된 이런 발가락 양말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발목의 길이도 이게 딱 신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TC 프로랑 거의 맞더라고요. 요 정도 발목이. 그러니까 너무 발목이 긴 것도 안 되고 너무 짧은 것도 그렇고 딱 발목 정도, 복숭아뼈 정도 오는 높이로 선택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놓으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또 이렇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리고 이 신발이 아까 늘리는 거는 말씀드렸는데, 신발이 좀 커졌다. 그래서 나 이걸 좀 줄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암벽화도 세탁하시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암벽화는 세탁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암벽화도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줘야 돼요. 네. 이 암벽화가 이 대부분 이 가피의 소재가 대부분 세무가 많아요. 세무, 천연 가죽 세무. 이 세무는 물과 이렇게 맞닿아 가지고 이렇게 마르게 되면 수축하는 성향이 있어요. 수축. 더 강하게 수축하는 것은 햇빛에다 말렸을 때 이 세무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수축이 많이 돼요. 즉 신발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이 크다 이러면은 빨아가지고, 예, 빠는 거는 그냥 이게 손 세탁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탈수는 세탁기에다가 망에 집어넣고 탈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햇빛에다 놔둬. 햇빛에다 놔놓으면 이 수축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신어보면 신발이 꽉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벽화